저절로 앉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제가 강의를 굉장히 재미있게 하거든요. 여러분 집은 지방자치 있죠? 유성구 이야기를 해야 주민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제가 유적조사를 많이 다닙니다. 마을, 시골. 근데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면에 가서 총무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총무계장이 제일 아이디어가 많아요. 물으면 거기다 알아. 그게 뭡니까? 대화의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지방자치? 아무리 기술 안 돼요. 마음과 정이 있어요. 가슴이 있어요. 두레가 사실 자치조직으로, 농촌 조직으로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두레하고 품앗이 차이 아세요? 두레는 품삯이 없어요. 단체로 가서 다 해주고, 단체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거든요. 공동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유성구청 직원들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공자본이 되는 거죠. 최근에 체험마을이니 관광마을이니 막 이런 거 막 되잖아요. 이제 유성은 시내니까 없겠지만 시골에 많아요. 제가 심사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농촌진흥청에서 체험마을을 하는데 심사를 한번 갈았더니 뭐를 심사를 하냐면 마을 규약 심사를 하더라고요. 마을 규약. 그러니까 체험마을의 운영 규약에 대한 거를 만들어서 그걸 심사하는 거예요. 30페이지가 넘어요. 우리가 아는 옛날 우리 자치를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의 규약이 30페이지가 넘겠어요? 불문율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완전히 왕따 당하거든요. 근데 그 법을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단행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벌금을 내고, 이럴 때는 뭐하고, 이럴 때는 임원을 할 수 없고, 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규약이 아니에요. 두레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배워본 사람이고 수준 높으니까 대강 철저히 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일을 대강 철저히 하라 그랬어.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웃지도 않네. 아니 대강 철저히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알아서. 지금 국장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일하다가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기분 나쁜 놈이죠. 주인이 마음에 들으면 없어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틀어졌다 그럴 때는 모내기 같은 걸 하고 발로 차 이렇게. 그러면 뭐가 떠요. 그러면 일꾼을 사서 다시 심어야 돼. 그 기업주라니까 부자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원래 두레는 품앗이는 등가교환이지만 두레는 큰 값이 없어요. 근데 모내기, 한마지기에 모내기를 한 번 할 때 1,000원이 기준이다. 그러면 800원을 주는 사람이 있고 1,200원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만약 마음대로 주라고 그러면 1,000원 줄 거예요? 800원 줄 거예요? 1,200원 줄 거예요? 이거 잘 대답해야 돼요. 800원 주죠? 네. 선생님은? 1,000원? 1,000원 줘야 되겠어요? 선생님은? 양심이 있어가 800원, 1,200원 가운데 하나를 찝어야지. 그걸 똑같이 대답하면 내가 또 물어야 되잖아. 1,000원이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면 10명 중에서 6명은 1,000원 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800원 내고요. 누군가는 1,200원. 1,200원 내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호래비 과부. 땅이 한마디밖에 없어. 미안해 죽겠어. 공짜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1,200원 줘도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50마지기 가진 사람이 1,200원 주면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깎으려고 그래. 800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소설을 쓰면 이런 거죠. 그날 이제 온 동네 다 농사를 짓고 나서 도가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새마을회관 같은 데 술을 먹고 놀아요. 이제 하루 고생했다고. 그때 놀고 있을 동안에 그 두레꾼의 상세라고 하는 가장 대장이 집집을 도는 거예요. 우리가 50마지기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35마지기를 갖고 있는 제일 부자가 1,000원 내냐 1,200원이냐 800원 내냐 수입이 완전히 결정되는 거예요. 이 돈은 논아가는 수입이 아니라 공동재산이에요. 마을 공동재산. 그걸로 서당도 짓고 우물도 새로 파고 필요하면 양로연도 해주고 없는 사람 시집도 보내주고 그 돈 갖고 하는 거거든요. 상여도 그걸로 하고. 이게 마을의 공동 기금이 된 거거든요. 요새는 그걸 논아 먹어요. 관광 마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관광 마을에서 손님이 왔잖아요. 거기서 얻은 소금의 90%가 다 공금이 된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간 내 10%만 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 사람이 80%를 갖고 가고 기금이 10%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37마지기 갖고 있는 부자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두레꾼들이 모였다가 형님 어떻게 됐어? 그때 나오는 말이 그 새끼 이건 800원이고 오 그래도 오케이 그럼 1000원이고 어쩐 일로 하면 1200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새끼 해서 800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렇게 됐어요. 내년에 농사하러 들어가서 모내기 하러 가서 형님 한번 죽일까? 한번 가자. 그게 10년 척하고 이렇게 하고 한 30%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생각할 때, 그 양반이 생각할 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다시 심고 하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1000원은 그래도 줘야 기본을 할 것 같아. 그 다음에는 1000원을 냈어요. 그럼 그때 첫 해는 800원 내가지고 완전히 물 먹었고 그 다음에 1000원을 내면 두레꾼들이 일을 잘할 거야, 잘못할 거야? 일을 잘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한 번 더 죽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년만 계속 죽여놓으면 알아서 탁탁 내요. 그게 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내면 쥐가 당하니까. 자연스럽게. 동 단위로 세금이 부과돼요. 그러면 제가 논문도 썼지만 구례에 있는 어느 집인데 운조루라고 유명한 집이에요. 아흔아홉갓집. 그 지금 죽 써서 주는 집. 그 동네에 갔더니 27호가 사는데 27호가 사는데 등호가 1등호부터 7등호까지 있어요. 1등호에서 7등호까지. 그런데 세금은 누가 내냐? 1등호하고 2등호, 3등호가 다 내요. 동네 세금 다. 4, 5, 6, 7등호만 하나도 안 내요. 1등호가 80%를 냅니다. 2등호하고 3등호가 나눠서 20%를 내요. 근데 제일 부자 1등호가. 그러니까 모내기 할 때 그 집 1순위. 홍수가 져서 담이 무너질 때 그 집 고치는 거 1순위. 내 집 거다 먼저 고쳐줘요. 이해되세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그냥 돈 받아서 내가 돈 더 내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나온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집 앞에 깔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깔. 선생님은 아세요? 깔 벤다는 거 아세요? 국장이 말해요? 아니, 확실히 얘기해요. 흑수전지, 금수전지 이거 뭐 아는 거니까. 그 이거 풀배가 그 집 앞에 깔이 산을 이루는 거예요. 밥을 얻어먹어 그냥 오기가 미안하니까 풀을 배다가 싸놓고 선생님 저 왔어요. 선비님 저 이거 그러고 묻어먹고 뻔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상을 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런 상태가 사실은 이 마을의 공동체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법에 의해서 요거 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주사가 밥 먹으러 갔어. 공금으로 밥 안 내고 8만 원이 나왔어. 영란법 시작 전에. 누가 밥값 내니까? 공금으로 먹을 때 말고 국장, 과장, 계장, 주사 넷이 갔어. 누가 내느냐고. 내가 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의를 많이 했는데 국장제 승진하고 나면 교육받을 때 국장, 과장 갔을 때 어디가 돈 내느냐. 답이 안 나와. 조용해. 그리고 저 뒤에서 하나가 꿍시렁거려. 이제 먹을 때 됐죠. 교수가 학생한테 밥을 얻어먹었다. 말이 됩니까? 돌려가면서 사먹었다. 말이 돼요? 돼요? 안 돼요? 나이 많고 돈 많고 지위 높고 많이 배운 사람이 쓰는 게 그걸 보고 공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치페이는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과 공평은 달라요. 내 이름값을 하는 게 공평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그러니까 부자가 세금 많이 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마을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비벼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좋은 모습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율이라는 걸 얘기할 때도 정과 공동 같은 하나의 울타리에서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전통 자치 조직과 우리의 조직의 유사성 얘기한 거예요. 유향소 경제소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이걸 지금 뭐 가르치려는 건 아니고. 향약 들어봤죠. 동의약도 들어보셨을 거고. 촌깨, 두레 요 네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촌깨 두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촌깨나 두레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새마을, 사회치, 부녀회, 농민회, 각종 시민단체, 주민자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향촌 자치했을 때 향규, 향약 갔을 때는 의회예요, 사실. 의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분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마을에서의 공동체로서의 자치라는 게 있고 이런 향촌 단위, 이게 지금 지자체 단위의 제도로서 굴러가는 자치라는 게 있거든요. 조선시대는 자치 시대입니까? 중앙 통치 시대입니다. 중앙 정치가 강해요? 자치가 강해요? 중앙 정치가 강한 거죠? 확실해요? 근데 왜 원님이 부임해 오면 선비들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난리를 죽입니까? 시청 공무원 규율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의회에서 하는데 이 시골의 선비 조직에서 해요. 요양소 이런 데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방관은 내려오면 한 2년이나 3년, 길어야 3년이거든요. 와서 저쪽에 수행하고 가고 또 딴 사람하고. 여러분들 옛날 전설 중에 왜 어느 고을에 사또가 부임만 하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센 사또가 와가지고 결국은 딱 기다렸다가 그 귀신이 나타나니까 딱 하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오동나무 밑에 시체가 들어있어. 그걸 꺼내니까 그다음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거 아세요? 그 전설이 퍼져 있는 곳은 향리가 센 데입니다. 자, 보세요. 사또가 내려왔는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놀래서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 죽고 둘 죽고 세 번이나 그렇게 죽으면 119를 대기해 놔야죠. 아니에요? 그리고 병신입니까? 귀신 보고 다 죽으면 기절했다 깨나는 놈도 있어야지. 어떻게 다 죽습니까? 그게 죽인 거예요. 그거는 죽인 거예요. 죽인 거. 왜?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면 골치 아파. 우리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의 그 결론이 이렇게 나죠. 배심 좋은 어떤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해가지고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딱 11시 반, 밤 11시 반에 딱 앉아있으니까 문고리가 덜덜덜 흔들더니 문이 쓱 열리면서 바람 소리가 휙 나더니 이렇게 버선이 싹 들어오죠.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끼그덕하고 딱 열리더니 이런 머리를 하고 칼을 물고 피를 묻히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또가 넌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서 와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냐고 야단을 치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다 죽어갖고 말도 못했습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칼 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가서 해보니까 인사 해결돼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다. 이게 스토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잘 따져놓고 보면 에이지에서부터 파견되면 중앙 관리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그에 대한 견제가 계속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짝을 이뤄가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선시대는 지역의 사족들이 꽉 틀어 짜고 앉아서 그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얘기할 때 관치냐 자치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건 조금 좀 깊이 들어가는 거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향촌 자치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지자체가 움직여지는 시군 단위가 움직이는 걸 얘기할 때 그때의 관료 행정이 주가 아니라 인본, 도덕, 예속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성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그 정신이 중요한 거죠. 조선시대 선비는 인문학자가 아니라 사회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중에 잘 나가는 조상이 있으면 보세요. 병조 참판하다가 어느 날 이조 참판하고요. 뭘 시켜도 해요. 올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수신해서 죄가 한다고 하죠. 자기의 이걸 도덕성을 이제 하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경세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걸 배운다고요. 근데 요즘 학문은 세상 다스리는 걸 절대 안 배웁니다. 정치학이나 그런 데서는 하지 국사학이나 역사학에서 세상 다스리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폴리페스들이 이제 뛰어들어가가지고 정권에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나라 망하는 거죠. 사실은 조선시대 선비들은 학문으로서 이 인문학도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경세학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죠. 공론과 여론을 대변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왕한테 얘기할 때 지 얘기를 딱 할 수도 있지만 각하, 전하,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옵니다. 이게 제일 큰 거야. 모두가 SNS를 해서 조사해본 결과 87%가 이걸 찬성하오니 따라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여론 공론 아닙니까?
공론 정치예요, 조선시대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이제 식민사관 영향이라고 나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얘기할 때 양반 때문에 망했다. 선비들이 당파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파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번 해볼게요. 저 칠판에다 자치를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둘로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하나는 이 지방 단위 전체를 하고 하나는 마을 단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당쟁이라는 말이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말은 쓰지를 않았었거든요. 원래는 붕당이라고 했죠. 붕당. 이게 원래 말인데 일제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요. 어쨌든 당쟁이 심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당쟁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들어갈 말 망난입니다. 요 1번에 2번에 망하고 난이 어디가 들어갑니까? 당쟁이 심하면 나라가 망한다. 어지러워요? 이쪽은 뭐예요? 여기는 조화경인가? 왜 가만히 있어요? 이쪽만 대답하네? 여기는 어때요? 당쟁이 심하면 나라가 어지럽고 당쟁이 없으면 이 꼴 나죠. 세도 때문에 망하지 당쟁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장관이나 국무총리들 저 청문회 나와서 당하는 거 봐보세요. 털으면 요만씩 다 어떻게 나쁜 짓을 합니까? 눈치 보여서. 이 사색당이 그냥 요러고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 밀란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살기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당쟁 때문에 망했대. 당쟁이 아니라 세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줄서기에서. 그러니까 위에만 잘 보이면 된단 말이에요. 당쟁 때는 이 국민이 보고 담비 세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풍양조씨, 안동김씨 하다가 삼정문란 일어나고 밀란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당쟁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론과 여론을 대변했던 그 선비들이 누구냐. 중앙정계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것도 있지만 지방사회는 완벽하게 그 사람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또가 부임하면 글리 간다는 게 그거고 지금 책에 좀 써놨는데 여기다 하나만 요 얘기만 좀 할게요. 이게 이제 보기에는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민이 있고요. 이게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지방관이에요. 그리고 이게 토착 사족입니다. 향촌 자치의 주요. 그 다음에 행정관료들입니다. 여러분 아전 그러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무 관리가 이거였으니까. 이 셋에 의해서 지방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의 낙수들이 전부 이쪽 백성에 떨어지는 거죠. 이들이 나서서 한 적은 밀란 때나 조선 후기나 있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요렇게 합쳐질 때하고 요렇게 합쳐질 때하고 요렇게 합쳐질 때 분위기가 달라요. 지역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합쳐졌다. 그럼 이 구도는 뭐냐 하면 양반과 향리예요. 이해되세요? 이 음흉한 사람들이라. 비긋이 웃어주면 아는 척이라도 되잖아.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면요. 관과 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하면 사와 리고 양반과 향리고 요렇게 되면 관과 민이라고요. 사족도 민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합쳐져 버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붙어버리면 토착 세력과 예지 세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안 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시장 군수를 뽑을 때 그 지역의 이 성향들이 있잖아요. 이 구조 속에서 자치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중심이 되는 자치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치를 얘기할 때 아까 그냥 선비들이나 도덕성을 얘기 자꾸 하는 얘기. 그래서 공론을 대변하니까 선비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양반 때문에 나라 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양반 같은 놈들이 적어져서 망한 거지 양반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양반 같은 놈 많으면 절대 안 망합니다. 왜? 여러분들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 일본 하면 무사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예요. 선비가 붓만 가지고 어떻게 500년을 다스립니까? 전 세계 지구상에 가보세요. 붓펜 가지고 다스린 나라가 있나? 못 다스려요. 칼, 총, 돈이에요. 그런데 붓과 펜으로 될 수 있다는 건 모범을 보이거나 그만 당위성이 있으니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려는 그거죠. 그래서 공공의 여론을 대변하고
그걸 쓴다. 그럼 그것이 자치라는 걸 얘기할 때 지방 단위 사회에서 그게 이제 관련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점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 의회 안에서 지방의 문제를 하고 그러면 첫째는 지방관 파견대원 원님하고 붙어가지고 지방 행정 경비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재정 운영 같은 거 하고 룰을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국고를 충당 받을 때는 서울로 뛰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다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나.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좀 자치권이 훨씬 더 강했죠.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둘 때 요새 같으면 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대전시에서 1년에 세금을 얼마를 거둘까? 이걸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다만 서울에서 받아갈 것만 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30억을 받아가면 돼, 1년에. 근데 대전시장이 50억을 걷든 30억을 걷든 33억을 걷든 100억을 걷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거두라 이거죠. 그래서 100억 걷어가지고 장학사업하고 진율사업하고 대단히 공사하고 해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영원히 살국기 만들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쫀쫀해가지고 31억만 걷어가지고 30억 서울에 바치고 1억 가지고 그냥 아껴서 썼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공명첩 얘기 들어봤죠? 공명첩. 돈 주고 벼슬 사는 거. 여러분 같으면 벼슬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응? 능력이 있으니까 될 것 같아. 신분 낮으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안 돼. 조선시대에는. 근데 이 공명첩 그 교지 한 장을 살 때 한 장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장에 5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오지 산다양. 한 장에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돈이 이게 말이 그렇게 이게 쌍놈이 이거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 원돈주가 이쪽이에요. 50만 원도 안 돼, 사실은. 이건 재정 확충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아니 그러면 다 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조금만 한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하면 어지간하면 좀 못 먹고 해서 보태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시대에 이제 혹시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듣고 아니면 또 애들 키우면서 관심 있어서 대전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가보세요. 그러면 옛날 주민등록표가 있어. 호구 단자라는 거. 거기에 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어디에 사는 누구다, 나이가 몇이다, 번관이 뭐다 나오고 본인이 딱 나오면 본인 이름 딱 써 있고 거기다가 사조, 할아버지 넷이 나와요. 부, 조, 증조, 애조 이렇게. 그 다음에 처가 딱 나와요. 그럼 처에 또 사조가 나와요. 이게 다 기록되는 게 주민등록부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상등하면 10장을 사야 돼요. 아니 말이지 아버지는 쌍놈이고 나는 양반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라고. 그냥 한 장 사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갈 공무원들이 없더라니까. 옛날에 3년마다 한 번씩 호구조사를 하는데 응? 양반이라고 됐어 교지 있구만 써. 아버지는 쌍놈이구만. 그럼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 때 누구부터 사는? 한꺼번에 안 사고 두 살에 돈을 나누어서 사는데 제일 먼저 사는 게 제 위에 할아버지예요. 여기부터 산다고. 사서 내려온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과정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그 당시에 신분이 그렇게 막 흔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싸울 때 주먹으로 패잖아요. 그래서 여기 피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해? 욕할 때. 이 양반이 정말 이런 정도 되면 양반권이 간 거야. 어? 우리가 싸우기 전에 이 양반이 이러잖아요. 그 정도 되면 양반권이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양반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냐. 주인이 어디 갔다 마실 갔다 늦게 들어오면 밥을 여기다 끌어안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런 거. 이때 양반이죠. 의병 나가는데 주인이 죽을 것 같으면 앞에서 팔을 탁 맞았다. 이런 게 양반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양반이 양반답고 양반의 권위와 이걸 지켜줄 때 하는 거죠. 가끔 신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 터져 나오잖아요. 과장이 뭐해 걸려갔어요. 반응이 정확히 나와요. 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있고 아닌데 그 누가 어떤 새끼가 또 일 만들었구만. 확실히 달라요. 아니야? 여기는 안 생겼다며 그런 일 없었다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론 여론이라는 게 그걸 받쳐주면 존경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는 거죠. 아까 배고픈 사람 가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동네 세금 내줬으니 고마운 것처럼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드리고 싶은 건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입 바른 소리가 그대로 나오고 자기가 모범을 보이니까 조선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200~300년이 간 거죠. 조선시대가 전체 500년이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조선시대 이래요. 이거 개판입니다, 여기. 여기는 하고 싶지만 훈구파 관학부 때문에 못해요. 요거.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데 임진왜란 터지고요. 그죠? 흔들흔들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요때 아주 최고로 역할을 많이 한 게 충청도 사람이죠. 우리가 설림이라고 하는 여기 동춘당, 우암, 초려, 탄호 이때 아니에요. 이때 다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 한번 완전 이렇게 틀어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모든 선비나 이게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관치행정을 얘기할 때도 요 시기를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자치를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조선시대로 비유해보면 자치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시민들이 하는 건 자치고 우리는 관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충청도 아닌 분손으로다 충청도에? 이 음흉해가지고 이거 여기 와서 또 배웠구만. 이게 충청도 아닌 사람 여기 있을 텐데. 아, 없어요? 전 충청도거든요. 전 청주예요. 청주인데 충청 사람이 얼마나 음흉하냐면 아라슈 대슈가 뭔지를 모르고 그 속마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조선시대 그 지방관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목을 잘리는 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향교 대성전에 있는 공자님 위패가 없어졌다. 그걸 지키지 못했다.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향교에 있는 향안, 지금 얘기한 그 지역의 요새 같은 골수 양반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좀 듣기가 거북하긴 한데 그 지역의 토착적인 토호 세력들이요. 그 명단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영암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오사 박문수가 암행을 하는데 어디 갔더니 양반들이 모여서 행사를 해요. 향약. 근데 거기는 단상에 좌목 가진 그 향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오르고 다른 사람이 못 올라가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암행어사 하면 꼭 거지같이 하고 간다면서요. 그래 거지같이 하고 가서 거기 가서 앉았어요. 슬쩍 궁둥이를 들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당장 잡으라고 그래고 붙들어서 이 곤장 치는 데 갖다 놓고 앉은 자리를 대패로 깎아놨대요. 못 앉으려면 앉았다고. 그러고 이제 곤장을 치려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뭐 영화에 나오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야 뭐 하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 룰이 그러니까 외지인 올 수 없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영조한테 보고를 했더니 영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그 모임에 한번 들고 싶다. 내가 왕이지만 또 전라도 멀리 떨어진 영암에 그 향약에 한번 들고 싶다. 향 안에 들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영암 사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시려면 이사 오십시오. 거기 들 사람은 20리의 안방에 살아야 돼요. 사방. 그러니까 왕이 서울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 끼워준다는 거죠. 그럼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살라고 하니까 머리를 쓴 게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원이 있단 말이에요. 향약 정원이 50명이잖아요. 항상 49명만 뽑아요. 빈 방석 하나 거기다 놔요. 요거는 임금님 자리래. 그러니까 2, 3원 오시면 언제든지 여기 앉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러나 자존심을 지키고.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지만 참 지역에는 자존심이거든요. 왕이 하자고는 무조건 예스 해야 되지. 요새 같으면 뭐 쫓아가서 모셔오든지 그냥 직원이 다 가서 서울에 가서 잔치를 벌이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센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안과 향규와 향약이 서로 다른 게 일치해 있다. 그것이 이제 하부 단위로 내려가면 동약이 되는 거죠. 동규가 되는 거고, 동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이 대전 지역에도 제 제자가 그 강성복 선생이라고 그 박사 논문을 그거 갖고 썼는데 마을마다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 서열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저는 이제
자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있지만 조선시대의 자치를 보면서 지금 자치를 하려고 하는 지도자 그룹이나 자치의 일선에서 일을 하는 여러 선생님들이나 조선시대에 했던 그 자치의 구성원들의 의식,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한 이 공동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밑에 깔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딴 강의들에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관치나 향촌 자치라는 말로 제가 썼었는데 아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시군 단위, 지자체 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주, 부, 목, 군, 현 이렇게 이제 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행정 단위가 이런 데서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을에 가면 이 마을은 공동체로서 그냥 사실은 그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불문율이죠. 이게 자치의 룰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룰이 그렇게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범죄 없는 마을 기억나시나요? 범죄 없는 마을. 왜 동네 앞에 붙여놓은 거. 지금 충남 다 하나요? 범죄 없는 마을? 전국 다 하나요? 아, 동네 앞에 범죄 없는 마을이 표시해 놓잖아요. 공주 같은 신뢰인데 범죄 없는 마을 표시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범죄꾼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저 감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고소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거의 그렇게 굳어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서너 명이 대표가 가고 이사 가라고 그랬어요. 이사 가라고. 네가 여기 있으면 저 비석을 떼어내야 되니까 네가 가라.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칼 들고 네가 이 새끼야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슬그머니 밤에 가요. 이게 남아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눈만 끔찍하면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좀 앉아서 차 마실 때 그 얘기 했는데 여기 한국 타이어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해서 가서 이제 하다가 몇 년을 했는데 이 한국 타이어가 저 금산에도 있죠. 신탄진에도 있고. 근데 타이어가 지금은 좀 그런데 옛날에 시위가 이제 노조가 셌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규 직원들이 앞에서 막고 노조는 막 투쟁을 하고 그러는데 노조가 굉장히 강경할 때 그걸 막는 방법이 뭐냐면 그 동네의 선배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야, 씨! 이렇게 할 때 그 앞에서, 형, 비키라니까! 그럼 못 나간대. 이게 우리 그 시골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거기서 한번 들이받았다 그러면 그 동네 가서 완전히 왕따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형이 서 있기만 해도 못 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충청도식인데,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마을이나 있었던 거죠. 저도 시골에 살아서 그렇지만,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이 배우고 돈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서 굴러가는 거하고 사람의 평가가 다 돼요. 지금 우리 안 그런가요? 구청 안에서 안 그래요? 알 거 다 알잖아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다 알잖아요. 참 저 사람은 정말 사리도 분명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닐 거다. 다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가 또 저지를 하네. 다 알잖아요. 근데 마을이라는 거는 1, 2년이 아니라 계속 살아간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강의를 해달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방송에 나가서 두레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어요. 두레에 대한. 근데 이제 이 마을 공동체라는 그런 거거든요. 혹시 이 징검다리 개울이 건널 때 이거 건너보신 분 있어요? 징검다리. 노두라고도 하는 거. 건너보셨어? 그럼 굉장히 촌사람이잖아. 그런 거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새? 굉장히 촌이지. 그게 잠수교라는 거 알아요? 잠수교가 서울에만 있나? 비 많이 오면 잠수되잖아, 그거. 다리가 교냐, 그러니까 징검다리, 그것도 잠수교죠. 근데 비가 아주 많이 오면 이쪽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돌이 50개가 있는데 50개를 밟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두가 가보면 맨들맨들해. 적어도 150년에서 200년은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몇 개나 떠내려갈 거야? 50개 중에 40개, 30개, 20개, 10개. 몇 개나 떠내려갈 것 같아? 홍수가 치면.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그러면 일단 더 쉽게. 3, 4, 1, 2. 3, 4, 1, 2. 아니, 큰 소리로 해봐요. 큰 소리. 1, 2가 많은가? 내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그 센스를 주려고 150년, 200년 얘기했거든요. 비가 와서 30개가 40개가 떠내가 미친놈 병신들이 왜 거기다 그대로 놓느냐고. 안 떠내가 놓지. 제일 안 떠내가냐 거기서 100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통인 거예요. 네?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통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놓은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소설을 써볼게요. 제가 청년회장인데 주장이 내가 강해. 야, 여기다 놓자니까 나 여기가 제일 좋아. 아, 형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반발을 받다가 그냥 하란 말이야. 그래서 했어요. 근데 비가 와서 이게 40개가 떠내려갔어. 제 얼굴이 뭐가 돼요? 꼬리 팍 내리고. 저 동생들이 거 봐, 형 잘난 척은 더럽게 하더니 알지도 못하면서 알았어, 니들 하던데. 그렇게 해서 놔보니까 25개. 그 다음에 또 좀 해보니까 15개. 그 다음에 10개. 거기서 쭉 간 거죠.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을 안 하는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마을 공동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통의 바탕에서 자율이, 자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1860년대에 예제 며느리가 왔다. 1860년, 70년대 신사유람단이 가가지고 그냥 올 때 여자를, 애국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며느리가, 예제 며느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00년대 예제 며느리가 오고, 1960년대 예제 며느리가 오고, 지금 2000년에 예제 며느리가 왔어. 예제 며느리를 보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아마 그 예제 며느리를 데려오는 아들놈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훈련을 계속 시켜가지고 배 타고 재교육시키고 인천에 내려가지고 한 번 더 연습시켜가지고 고향 가서 너 시아버지 만나면 한국은 이러니까 그거 지켜야 돼 해가지고 한복 입혀가지고 절하고 뭐 생쇼를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요새 애들은 2000년 어떨까 애들이? 시아버지가 가서 공항에 마중 나가고 뽀뽀를 양쪽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아니에요? 1860년대, 1900년대는 호적 파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거지 같은 저 사람도 아닌 걸 데리고 왔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거꾸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미스 코리아 뽑는 거 봤어요? 요새도 하나? 내가 늙어서 한번 젊을 때는 많이 봤는데. 미스 코리아로 뽑힌 여자가 조선시대로 들어가면 시집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지금 2005년에 뽑힌 미스 코리아 누군지는 모르겠네. 그 여자가 조선시대에 태어나면 시집 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키가 그렇게 크면 신경 쓰여서 안 돼. 그리고 눈이 둥글둥글한 게 아주 그 새끼가 있어 보이고 궁둥이 흔드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요란한 게 아니에요. 저건 절대 반대예요. 그죠?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춘향이가 나오면 1등 하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춘향이가 미스코리아 대회 나오면 1등 하겠느냐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미인 얘기할 때 양귀비라든가 비너스 얘기하잖아요. 허리가 굵었네, 마르네, 살이 통통했네, 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시대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의 바탕 위에서 같이 살아간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해나가는 일, 그게 자치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것을 빼버리고 나서 행정규약으로 법조문으로 들고 와 자치를 하는 거는 인간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거란 말이죠. 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계속할 때도 학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분야 얘기를 막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밑에는 가슴이 있어요. 손을 쥐고 잡으면 통하는. 그게 바로 지방자치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선 그 밑에 그게 깔려 있어야지만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걸 밑에 깔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생, 함께 살아간다, 공생한다. 그 논리 속에서 자율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법으로 해서 이건 정확하게 나누어가지고 아까 제가 법규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마을 규약을 만들었는데 30페이지 나온 게 잘한 거냐. 법조문은 없지만은 다 그래도 알아서 잘하는 게 잘하는 거냐. 자치는 나는 너무 규약을 많이 만들고 여러 이유를 붙이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통제와 규율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할 텐데 사실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민들이 온다고 해요. 아마 유성 다음에는 그렇게 하실 거죠? 자치대학. 아니, 딴 데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조직이 있나요, 없나요? 자치. 주민자치 조직.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여기 인권대학 원전 전국에서 그 대표들 모이면 얼마나 말이 굉장하다고요. 국회보다 더해요. 굉장히 자기 지역 자랑하고 스펙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조직하고 우리 행정 조직하고 사리게 맞아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밑에는 유성이라는 유성 밑에 더 들어가면 아까 국장님 그런 얘기 했지만 옛날에는 마을 단위 그랬지만 지금은 나는 아파트라는 게 그게 그 안에서 자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안에서. 근데 지금 저도 보니까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관료화되고 행정화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 삐끗하면 고소하고 난리 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아파트는 가니까 주민들의 이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 마누라가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옷 자기가 사 입고 가서 그래가지고 그런 팀들이 많이 나오고 막 그냥 그날 하루 그냥 종일 먹는 거 차려놓고 그게 옛날 우리 시골 마을의 잔치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은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렸을 때 시골 혹시 애갓집이나 큰 집이나 이렇게 가본 분들 생각나겠지만 골목길도 다 임자가 따로 있잖아요. 어른들 모이는 골목길이 있고 아이들 구슬치기 하는 데 따로 있고 빨래터도 시어머니 그룹 빨래터가 따로 있고 며느리 그룹 빨래터가 따로 있고 밥은 멍청인 거 시어머니들 빨래하는 데 끼는 거예요. 병신가지고 하면 그냥 뭐 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이거 해줘야 되고 비누 떨어졌다면 띄워서 갖다 줘야 되고 지가 양심 있으면 더 빨아줘야 되고 그리고 맨날 어른들이 요새 것들 싸가지 없다고 욕이나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계속 하는 사람 바보죠. 이 젊은 며느리들을 딱 가면 그냥 시어머니 욕하면 빠르면 왜 이렇게 잘 빨려? 시어머니 때리듯이 막 퍼대고 막 거기서 시어머니 욕하면 힘도 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틀 노래 여러분들 안 들어봐서 그래요. 내가 그걸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이 그래요. 같이 조사를 갔다가 배틀 있잖아요 옛날. 그 노래를 조사를 하면 교수님 이 동네는 큰일 났어요. 왜? 이거 반란기가 있는데요. 왜? 그랬더니 아니 뭐 다 죽이고요. 아니 배틀하면서 시아버지도 막 죽이고 시동생 몇 명 죽이고 남편도 개새끼고 막 근데 그게 노동요구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대학 강사를 하다 군대를 갔는데 시위 뭐 이런 거 운동권 관련돼 가지고 뭐 태교를 맞아 갖고 빨간 줄이 쪄졌어요. 그러니까 27에 8에 가가지고 공부만 하던 놈이 태권도 총을 어떻게 잘 쏘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과외를 해봤어요. 구보과외, 구보할 때 낙오사병이 생기면 소대 점수가 깎인다고 딱 보니까 나 때문에 깎이겠다는. 그래서 과외를 시키더라고, 구보를. 그래서 딴 놈도 일주일에 한 번에 내가 일주일에 한 4번을 뛴 거예요. 그 중사놈이 동생 뻘 되는 놈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야, 이 새끼야, 더 뛰어. 그러면 또 그거 군장하고 뛰고. 그래서 탈병을 할까 총으로 저놈을 쏴 죽일까 막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소대장이 ROTC인데 저보다 학번이 3학번이 낮은 놈인데 말년이 돼가 장난기가 있어. 그랬더니 운동장에서 도는데 구보를 하는데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잖아요. 구호는 개새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치면 무슨 소리인가 그랬어요. 구호를 개새끼로 하라고. 그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뛰면서 힘은 드는데 개새끼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희한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중대장 개새끼, 대대장 개새끼, 그러다 대통령 개새끼 나오려나 뭐 그냥 그 다음 말이 그렇게 기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뛰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배틀 노래도 그거고 모신기도 그거고 이 농악도 그거고 다 그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거기서 있는 걸 이렇게 놓고 뭐가 어쩌냐 하면 안 되죠. 아까 내가 주인 바보리 끌어안는 거라든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대신 죽어주는 거. 아니 조선시대에 CCTV 있었어요? 밤에 몰래 가서 한대 후려갈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양반 싸가지 없으면. 아닐까요? 지가 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때도 이상하게 다리가 부러졌다. 그거 누구 놈이 가서 그렇게 한 거야. 이상하게 부러졌다. 이상하게 뭐가 지가 잘못했으니까 부러진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아니 요새 같으면 그걸 범죄를 잡아가지고 뭐 누가 했다 나오겠지만 그러고 밥하면서 침도 뱉을 수 있잖아. 모래도 좀 집어넣고. 주인이 개떡 같은 놈이면 어떻게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교수를 지금 40년 가까이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요. 한 만큼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만큼. 그러니까 학생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제 마을 그걸 얘기하고 이제 연구원이 돼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한 번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물었어요. 40이 넘었는데 야 할만하냐?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죠. 뭐 재미있죠. 뭐 배운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참 선생님 눈물을 흘려 여학생인데 눈물을 내가 흘린 적이 있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냐?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하여튼 속 터져서 눈물을 흘렸대. 그래서 내가 너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때문에 눈물 안 흘리나 그랬더니 울었다 이거예요. 학생 때 나한테 혼나고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상사나 그 조직 안에서 본마땅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거예요. 눈물을 흘린 게 이유가 달라요. 나한테 흘린 거는 몰라 이거 아부했나? 나한테 혼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병신 같은 것 때문에 혼났다. 울었다는 거예요. 어? 교수님이 뭐 잘못하고 지적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났나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한탄하면 울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나는 잘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울음이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해되세요? 아니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거는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노인정에 가면 되게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들 제일 주제가 뭐냐면 며느리 욕하는 거예요. 제일 재미있대요. 근데 그 주제 중에 이제 되게 나누면 A형이 이런 거죠. 아이고 그 미련 곰탱이. 그냥 그려집니까 며느리가? 그려져요? 그리고 하나는 저런 푼수땡이. 그래서 두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계속 욕하는 거예요. 이게 푼수땡이 저런 게 왜 우리 집에 들어와갖고 아이고 나는 저것만 보면 신경질나. 여기는 아이고 미련 곰탱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딱 보면 통찰력과 객관 평가가 있으니까 싹 바꾸면 며느리를 싹 바꾸면 좋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미련 곰탱이 때 푼수땡이라는 게 왜요? 그냥 뭐 한마디 하면 탁 하고 막 이래서 푼수땡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푼수땡이라고 하는 건 좀 점잖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는 지금 미련 곰탱이를 일일이 갖다 놓으면 마음에 싹 들을 거고 푼수땡이를 일일이 갖다 놓으면 마음에 싹 들을 거 아니에요. 사흘 뒤에 가보세요. 또 바꾸자고 그러지. 또 하자 잡아냅니다. 미련 곰탱이가 문제라고 해서 푼수땡이 갖고 왔다고 이제 원 풀었다.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상대적이랍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살면서 그 상대적으로 그 마을의 공통 관심사나 마을의 구조를 서로 했다. 그러면 그게 굉장한 자율의 자치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요즘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충남대에 있는 교수 하나가 시향제사를 이제 가을에 시향제사를 가는데 학교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바로 못 가고 학교 들렸다가 그냥 차를 몰고 급히 갔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차고 양복을 입고 딱 갔어. 근데 그 시골 마을에 가면 같은 성씨들이 많이 마을에 가면 당숙하고 조카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가 많아. 그래서 어른들 없을 때 야새끼 욕하고 어른 있으면 아저씨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갔더니 그 당숙되는 아저씨가 딱 한복을 입고 딱 앉아있고 여기는 이제 막 불이나게 가가지고 절을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음복을 제실해서 하는데 그 당숙 그 친구가 어른들 앞에서 그러는 거지. 이 교수, 자네는 우리 집안의 자랑 아닌가? 교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네를 참 자랑으로 삼고 있는데 시향제사 1년에 한 번 오는데 양복 입고 오나? 어떻게 사람이 말이 그따위로 되면 거야. 여러 사람 앞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맞아 그거죠. 한번 오는데 좀 양복을 입지 말고 한복 입고 와야지.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에서 이제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속으로 저 새끼가 나를 물먹이는가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이제 그러고서 거기서 혼나고 나서 끌고 나와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되게 가는데 뒤로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목욕했어 안 했어? 목욕하고 양복 입은 놈하고 목욕 안 하고 한복 입은 놈하고 누가 잘한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목욕하고 양복 입은 사람하고 목욕 안 하고 한복 입은 사람하고 누가 난 거야? 제사에 왔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이 정답이 딱 나와요. 20대는 분명히 목욕이고요. 70대는 한복입니다. 이게 가치관의 혼혈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예? 70대는 무조건 하여튼 이 격식이 중요해. 근데 20대만 되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몸을 깨끗이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제사 모실 때 양주로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응? 안 되지. 거기다 왜 바나나는 왜 놓는 거예요? 어? 바나나는 왜 놓느냐고. 거기다가 뭐 파인애플도 갖다 놓고 난 생쇼하잖아요. 그건 왜 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나 어렸을 때는 이상스럽게 그 제사를 가면 아버지가 5시쯤 간다고. 제사는 11시에 지내는데. 아, 죽어요, 죽어. 그러면 좀 앉았으면 또 귀엽다고 할아버지가 여기 앉으라고 그래갖고 큰아버지들하고 얘기하는데 귀신 신나라 까먹는 게 그거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붙들려 앉았다가 이제 졸다가 앉았다가 그러고 이제 10시 되면 뭐 고기 좀 얻어 먹으니까 국물 먹고 그 재미로 있다가 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50 넘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은 생각이. 내가 제주가 돼서 하는데 봐요. 저 할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한 분 그분 아니야? 그 다리에서 떨어졌다는 그분이잖아. 코가 빨겠다며. 그 생각이 나니까 양주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야. 아이씨, 못 잡섰지. 들어봐. 이거 할아버지 살아있으면 분명히 이거 좋아했을 거야. 왜 안 된단 말이야. 바나나는 되고 그건 왜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남은 술 아무거나 대충 이럴 때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법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건 바꿔야 되지만 기본 밑에 깔려 있는 건 어떤 마음이냐에 다른 거라. 그래서 지금 이 마을 자치라고 하는 건 밑에 깔려 있는 건 그 마을 공동체라는 거. 향촌 자치라는 것 같은 건 지역의 공감대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같이 역사하는 사람이 자꾸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게 정서적으로 이게 의식적으로 이게 공유되는 사람들이 자치를 해야 맞는 거지.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서산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여기 서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100명이 있는데 서산 사람. 서산 굉장히 애지 인구 많아졌습니다. 애지 인구가 많을 거예요? 서산 본토백이가 많을 거예요? 하여튼 대답 안 하는 게 충청도야. 본질이니까. 근데 그럴 때 아이 그렇게 들지 말고 서산 사람 누가 뭐 다 들고 그래. 아이 서산 사람하고 서산 사람이 다르잖아. 서산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서산. 이거 아는 사람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서산하고 서산이 다르잖아요. 서산이 본토백이고 서산은 이주민이야. 공장 때는 원놈들이란 말이에요. 천안 애주인과 훨씬 많아요. 그럼 천안 본토백이가 서산 본토백이가 갖고 있는 그 정서를 어떻게 이걸 합쳐가지고 지역 커뮤니티를 만드느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 문화적인 공감대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라든가 그들의 목표라든가 그들의 지향점이 일치했을 때 그게 힘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뭐겠어요? 클리어한 운영, 경제적인 발전, 그죠? 아니에요?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 밑에 이게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할 분담이 적절히 돼야 돼요. 남녀, 연영 이 역할이 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야 되는데 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관치 내지는 앞에서 통치를 해요. 선치를 한다고. 그래서 마을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해버리면 이제 탄탄할 것 같고 이 관치에서도 행정하고 자치 협의하고 또는 그거를 이끌어가는 의회나 이런 거하고 같이 그걸 해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 말씀을 듣고 그런 것도 있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싶으신 분은 책을 한 번만 좀 어려운 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봐보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다음 이제 강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몇 강이에요 전부? 5개까지 안 돼요? 내가 3번째죠. 전부 이제 전문적이겠구나 그러면. 같이 보시면서 좀 하시고 그래도 역시 이제 이게 우리 이제 공무원이니까 관같이 느낌 들려면 제가 볼 때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자치의 역할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이거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 그냥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하여튼 혹시 제 말 듣고 다음 강의 들으면서 연동할 수 있으면 제 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